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은품으로 영화 관람권을 주지만 막상 사용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국의 영세상인 9천여 명에게 무료 영화 관람권 140억 원어치를 팔고 사용할 수 없게 방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첫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접속자 수가 많아 예매할 수 없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해 잠시 후 예매해야 한다. 영화 예약 사이트에서 무료 관람권으로 예매를 시도하자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알고 보니 한 업체가 사이트를 조작해 예매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영화 관람권 판매 대행업체 대표 52살 이모 씨 등 3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가게나 음식점 등 9,300여 곳에 무료 영화 관람권을 판매했습니다. 한 장에 3,000원씩 730만 장을 팔아 가로챈 금액은 14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에게 홍보에 도움이 된다며 계약을 맺고 영화 무료 예매권 수백 장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홍보는커녕 이미지에 타격만 입었습니다. 그나마 전화하신 분들은 되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전화하신 거예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요구하고 이제 그냥 버렸을 수도 있죠. 그 정도 부분은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이미지는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영화 관람권 판매 대행업체는 특정한 시간에만 예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조작하거나 예매한 영화가 취소됐다며 거짓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짜 티켓이다 보니 예매가 안 돼도 항의하는 고객들이 드물어 뒤늦게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고객들이 영화 예매를 진행하다가 이게 취소가 되면 어차피 이게 공짜 쿠폰이다 보니까 쉽게 포기를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커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영화 예매권을 구매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있지도 않은 회사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폭력 조직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수억 원의 돈은 폭력 조직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령법인을 설립해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든 폭력 조직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유령법인은 40곳이나 됩니다. 개설한 통장도 200개가 넘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을 하나에 200만 원씩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팔아넘겼고 일부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 돈을 받는 데 사용되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는 사이버머니를 황충전하는 계좌 또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계좌로 사용되었습니다. 폭력 조직원들이 2년간 대포 통장을 팔아 챙긴 돈은 4억 원. 이 돈은 폭력 조직 운영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변변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대의 선후배와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의심을 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갖다 주면은 거기서 돈을 준다고 했어요. 보통 한 3,4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41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하고 대포 통장이 다른 범죄에도 사용되는지 캐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 최초의 시군 농산물 유통회사인 고창 황토배기 유통이 수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본금마저 바닥을 드러내 수십억 원을 출자한 지역 주민 3천여 명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 황토배기 유통은 지난 2008년 고창군과 4개 농협,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지역 주민 3,200여 명이 출자해 설립했습니다. 주민 출자금 23억 원을 포함해 자본금만 7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립 첫 해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다음 해에는
100억 원을 달성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리 부실과 방만 경영으로 수년째 적자 행진을 벌여왔습니다. 한번 투자해 놓은 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했대요. 뭐 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받아본 일도 없고. 지난해에는 45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각종 비용을 빼면 9,700만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자본금도 2억 5천여만 원이 남았지만 각종 채권 정리에 3억 5천만 원이 필요해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딴 적자에 투자자들의 반대로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대폭 줄이고 지금 비상 경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군에서 새로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 새 대표가 선임됐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우리 주주님들께서 안심하고 저희 향토백에다가 물건을 맡기고 또 판로를 저희들이 100% 해드리겠다는 우리 그 주주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시군 농산물 유통회사로 큰 기대 속에 출발한 업체가 주민 피해만 남긴 채 10년 만에 파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에 누구보다 감회가 깊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태권도원 유치에 앞장섰던 정세균 국회의장입니다. 정 의장은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태권도원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성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회 집행위원회 이종석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 정세균 국회의장은 선수단 참가 규모 등 대회 준비 상황을 물은 뒤 이제서야 비로소 태권도원의 유치가 실감난다고 밝혔습니다. 수천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구촌의 태권도인들에게 우리 무주 태권도원을 잘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권도원 유치에 앞장섰던 정세균 의장은 지난해에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상징지구의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 의장은 당초 기획 단계에 비해서 태권도원의 규모와 의미가 퇴색해서 매우 아쉽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태권도의 진흥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의 성지로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을 추진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의장은 북한 태권도 시범단 방문 소식에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스포츠나 문화 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다음 달 24일 대회 개막식에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과 함께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 여부가 무주와 또 태권도원이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선호도가 치솟으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어제부터 시군을 돌며 공약 이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은 조직을 정비한 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81.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3.3%까지 오른 반면 자유한국당 12.4%, 국민의당 7.7%, 바른정당 6.8%, 정의당은 6.6%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에 신바람이 난 민주당 전북도당은 어제 군산시를 시작으로 14개 시군을 돌며 지역별 공약 이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서 수렴된 현안을 국가정책자문위원회에 건의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님께 직접 또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군산 조선소 문제를 비롯한 공약 문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국민의당은 당의 조직 정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전북을 조용히 다녀간 뒤 당의 정비를 부탁했다며 차분하게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향후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각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 강화를 한 후에 지방선거 대비를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도 이번 대선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공약 이행률과 야당의 체계적인 조직 정비가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익산시가 도심 지역에 방치된 공터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꽃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임실군이 추진하는 치즈 역사문화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빨갛고 노란 꽃을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익산시가 도심에 방치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정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모두 7곳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유휴지 텃밭정원 조성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도시 공동체 회복과 시민들이 정서순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정환 신부가 사진 등 50년 넘게 간직한 임실 치즈와 관련한 기록물을 기증해 치즈 역사 문화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기증받은 기록물은 7월부터 전시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정환 신부님께서 주신 이번 기증한 자료는 현재 조성 중인 지정환 신부님의 삶의 터 전시실과 앞으로 치즈 테마 공원에 조성될 박물관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공원과 공공 화장실 등 27곳에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이 매년 5월 21일을 참뽕데이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부안군은 참뽕데이 지정으로 참뽕 관련 제품의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고 원생대와 백악기 등의 지질학적 특성을 간직한 마이산과 운이람, 반이람 등 지질 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AI와 구제역 살처분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 가운데 매몰 의무 기간인 3년을 넘겼거나 민원이 발생한 123곳을 소멸 처리하기로 해 이들 부지의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전라북도는 FRP 저장소에 남아있는 침출수를 공공처리장으로 보내고 부패한 사체를 처리한 뒤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부지에 한해 재사용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소멸 처리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매몰지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점차 흐려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등 24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비로 때이른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